그건 없지. 거의 2사까지 걸려 근데. 그 관계성 이론까지. 네. 그러면 저번 시간 혹시 영상 봤어? 저번 시간 거? 동안? 아무나. 봤어? 저번 시간에 일단 연력학부터 했거든? 공통 범위라서. 네. 나중에 이제 역학적에는 하면 되니까 일단 저번 시간에 연력학 과정에서 우리가 증원 과정까지 했거든? 요 역학적 과정 한번 빠르게 훑고 갑시다. 83페이지, 84페이지 여기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연력학 과정. 연력학 과정을 이제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제1법칙 있죠? 연력학 제1법칙. 제1법칙. 요거는 이제 Q. 열량이 주어지면, 외부에서 열량이 주어지면, 열량의 일부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일부는, 뭘 한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 요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P 델타 V는 MRT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등적 과정이 있었죠.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그래프가 뭐였죠? 압력 부피였죠. 압력 부피. 여기가 압력축, 여기가 부피. 이렇게 됐을 때 등적이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가 없다.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 여기 A점, 여기 뭐 B점 이렇게 분다라고 하면 A에서 B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부피 V라고 하고 여기를 P1 여기를 P2라고 했을 때 그죠? 자 등적 과정에서는 열이 일단 공급이 되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열은 다 공급됩니다. 뭐만 빼고는 단열 가냥 빼고는 그래서 열이 공급됐을 때 자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W는 P 델타 V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W는 1인데 1은 F 곱하기 S였고 그리고 F라는 것은 무엇을 바뀔 수 있느냐 하면 압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압력식이 뭐냐면 요겁니다. 압력이 자 요게 먼저 요게 단면적 요게 압력입니다.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F 자리에 PA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PA 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보통 실린더에서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 자 면적 A라고 하면 얘가 이만큼 밀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S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 면적 곱하기 S가 변화한 부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P
델타 V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근데 등적이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0이라는 거죠. 이만큼 0이다. 이게 0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안 한다. 일을 아예 안 한다. 요게 이제 요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 열이 전부 다 뭘로 바뀐다? 내부 에너지. 그렇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다 바뀌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했었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써보면 내부 에너지는 입자 하나당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의 총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총 개수.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비례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거 T, 절대 온도 T 이겠죠? 얘랑 비례를 하기 때문에 결국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랑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한다. 자, 여기 우리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무슨 법칙에 의한 보조선이라고 했어요? 이 점선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어떤 법칙? 그거 뭐지? 보일의 법칙은 뭐죠? 온도와 델타 부피함을 의미하는. PV는 일정이죠? 그죠?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P와 V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항상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는 압력 부피 하면은 보일의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자체에 이미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관계에서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T1, 여기를 T2라고 잡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누가 온도가 높다? T1하고 T2 중에 T2가 온도가 높게 된다. 바깥쪽으로 갈 수 있게. 오케이.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느냐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팽창을 시킬 수 있느냐? 그죠?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했어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팽창을 시키려면 매우 천천히 서서히 팽창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조금만 확 팽창되면 압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압력 P라고 하면 자, 압력이 여기 P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V1 여기가 V2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A, B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압 가정인데 등압 가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일단 열은 가해졌을 거예요. Q는. 자,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가 있죠. 그죠? 그래서 P 델타 V가 존재합니다. 0이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거 그어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등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의 법칙이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다 온도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일부는 일을 하는데 또 일부는 자기 에너지를 온도를 높이는데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온 과정 뒷페이지에 있죠. 등온 과정은 자, 온도가 일정히 하려면 방금 보일의 법칙에서 나왔던 반비례 그래프 있죠. 거기를 따라 다녀야 됩니다. 거기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A 여기 B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요 선을 따라.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V1, 이때가 P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변했으니까 V2, 여기가 P2가 되는 거예요. 자, 등온 변화는 압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아지면서 부피가 증가를 해야지만 등온 과정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Q는 일단 부피 변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압력 변화도 있고 부피 변화도 있기 때문에 요거 1 합니다. 1을 해요. 자, 그런데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온도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가 뭐가 된다?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열이 전부 다 일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일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반열 과정. 자, 네 번째 반열 과정이 있는데, 반열 과정은 뭐가 0이에요? Q. 그렇죠? 열 자체가 주어지거나 또는 나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단열 과정에서는 자, 자, Q가 0이기 때문에 W 플러스 델타 U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W와 델타 U는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즉, 이를 외부에다가 하면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는 감소를 해요. 온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단열 팽창이 있고, 그죠? 단열 압축이 있는데, 자,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온도 내려갑니다. 압축이 되면 온도 상승. 그래서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봅시다. 무슨 뜻이냐면 팽창이 되면 온도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우리 T2 여기가 T1이라고 하면 아까 온도는 T1보다 T2가
크니까 팽창될 때 온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온도 라인은 이렇게 갈아타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피 변화가 생겼고 여기 V1, V2 여기 P1, 여기 P2 맞네. 왜 이걸 이제 보는 거야? 저 실험하다가요. 싫어? 네. 아니 나랑 좀이야. 과학 전론에 나와가지고 음. 선생님 그냥 배지 만들어야 돼요. 배지 만들어 왔어요. 오. 성공적으로 잘 했나? 아 지금 안 됐어가지고 내일 다시 해야 돼요. 그래. 원래 실험이 그래. 자, 오늘 저기 83, 84 여기 지금 정리하고 있어. 역학적 에너지는 요 뒤쪽까지 거기 끝내놓고 돌아간다. 자, 이 네 가지 과정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당연히 연력학 제일 법칙 알아야 되겠고, 그죠? 이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 받은 만큼 일이나 자기 에너지 변화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PV는 이게 이제 몰수입니다. 몰수 M이. 그리고 이게 R이 기체 상수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몰라도 되겠지만 뭐는 아는 게 좋으냐면 PV가 T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A점하고 B점 중에 어디가 온도가 높으냐라고 하면 A 지점에 PV 값 있죠? 이 면적이 되겠죠? 요거가 B 지점의 PV 값을 비교를 하면 면적이 큰 쪽이 온도가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바로 절대 온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높다. 내부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 라인을 그죠? 보일의 법칙 PV는 일정했을 때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요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선 하나가 뭐다? 등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온선. 그래서 온도선을 갈아타면 바깥쪽으로 갈아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전부 다 증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안쪽 선으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떨어진다. 이겠죠? 온도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손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등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피 변화가 없느냐 아니면 여기 온도의 변화가 없느냐 아니면 열이 안 주어졌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온도 부피 그래프로 바뀔 수 있고, 알겠죠? 다른 형태로 그래프가 바뀌었을 때 이 과정이 머릿속에 없으면 그 그래프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단열 과정에서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콜라 같은 거, 그죠? 탄산음료를 제일 잘 보이는 건 이제 병 뚜껑 있죠, 병 뚜껑 따는 거. 그걸 갑자기 탁 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입구에서 어떤 현상이 관찰돼요? 뭐가 나요? 뭐가 나오죠? 이상산소. 하얀색 기미에서
올라오죠. 네. 그게 어떤 현상입니까? 그 단열 팽창돼 온도가 떨어져서 입구에서 구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생기면 우리는 구름이라고 하지 않고 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방울 생긴 겁니다. 높새바람 들어봤어요? 높새바람? 높새바람은 이제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 팬. 이거 우리나라를 보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디에서 본 거냐면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보면 여기가 동해, 이쪽이 서해, 서울이고 뭐 인천이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게 태백산맥이거든, 태백산맥. 그래서 태백의 동쪽을 이제 영동지방이라고, 영동. 이쪽을 영서지방이라고 해요. 영서지방. 그래서 자 이쪽에서 습기를 많이 먹으면 공기가 옵니다. 어떤 애가 오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공기가 와요? 습한 공기. 건조한 공기. 여기 우리나라가 있을 때 여기 기단 이름 뭔지 아니? 이상한 거. 태평양. 북태평양 여기라고 했죠, 그죠? 쿠르시오 해주는 알아요. 기단. 뭐지? 그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 저희 초여름에 온 거. 시베리아 양식은 북태평양 그걸 썩이만 북태평양 여기 양지강, 이쪽이 시베리아, 여기 이렇게 좀 특이하죠? 맞아, 특이했어요. 오버체크 이렇게. 그렇죠. 치케이기다. 여기는 기단 성격이 어때요? 북쪽에 있으니까 차고, 그 다음에 해 기단이잖아. 해 바다 해장. 습하겠죠. 습하고 찬 공기가 오면 여기 오죠.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떨어지죠. 그죠? 네. 그리고 뭐가 많습니까? 습기가 많이 있으니까 쫙 올라가면서 구름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구름이 쫙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비를 쫙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딱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냐? 내려오면 단열 압축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 하강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비율이 더 크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쭉 올라오면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이쪽에서 올라갈 때보다 처음보다 더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비를 다 뿌렸으니까 여기는 건조하겠죠. 고온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쪽 영서 지방의 그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알겠죠?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열기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열기관은 이런 과정을 갖다가 보통 순환 형태로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순환 형태로. 근데 이제 여기 시험 범위에서 주로 나오는 열기관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카르노 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스털링 기관, 순환 그래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비교를 일단 한번 하도록 할 텐데 딱 보면 어떤 과정들이 쓰였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자, 어떤 과정이 쓰였느냐 이건 지금 스털링 기간의 열기관 그래프인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카르노하고 비교를 하면 카르노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처음 듣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이게 이제 스털링 기간이고 여기에 카르노 기간인데, 뭐 의미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과정만 한번 보죠. 자, 이게 무슨 과정이냐? 1번 과정이. 1번 과정이 뭐일 것 같아요? 병원 과정? 자, 여기 1번 과정 뭐일 것 같아요? 아니면 단열 과정? 응? 네? 저 같은 거예요. 저기 1번하고 저기 1번이 뭘까요? 다른 거죠? 그렇죠. 자, 얘는 자, 여기 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좀 구별이 쉽겠죠. 그죠? 1번은 같습니다. 그죠? 네. 무슨 과정이요? 병원 과정. 등원. 그죠? 그러면 얘는 2번은 이쪽 2번은 뭘까요? 여기 왼쪽은 등적 과정. 등적.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 과정. 이게 단열이에요. 단열. 그죠? 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번, 이제 4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보면 무엇에서 차이가 난다? 단열. 2번, 4번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2번, 4번에서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태국선의 내부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제 1이 된다. 그래서 자, 요 과정하고 요 과정 이제 차이점만 나중에 조금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카르노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만들었으면 그 기간이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어떤 뭐 마찰 뭐 무시하고 뭐 이런 거 다 무시해가지고 최대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최대치가 스털링 기간이고, 카르노 기간이고, 그 다음 스털링 기간은 외형 기간으로서 스털링 기간이 이제 효율이 아주 높게 나올 수 있는 형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는 외형 기간이 내형 기간의 효율에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스털링 기간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외형 기간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스털링 기간이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요거는 이론적인 것의 최대치, 요거는 현실적인 녀석 중에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모델 형태, 그렇게 생각합니다.